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자료 1. MC에 사는 요시다 나츠와 그의 여동생 나미는 5월 4일에 행방불명되었다. 그녀들은 그날 산 근처 공원에 어머니와 놀러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둘이서 사이좋게 놀다가 눈을 뗀 사이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고 부모는 말했다. 두 사람은 결코 장난꾸러기가 아니라 오히려 얌전한 편이라 지금까지 눈을 뗀 사이에 달리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부모는 말했다. 그녀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행방불명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자료 2. 콘도 나오야는 여기서 숨이 끊어졌고 첫 번째 발견자인 콘도 카즈코는 5월 6일 이불 위에 누워 숨이 끊어진 나오야를 발견했다. 죽은 지 며칠이 지난 시체는 악취를 풍겼고 그로 인해 방 밖에 있던 카즈코가 이변을 눈치챘다. 카즈코는 마당의 빨랫줄에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보이며 유서에는 나오야의 죽음으로 자신이 이상해져 버렸다고 적혀 있었다. 최초 발견자는 7월 7일 목을 매단 카즈코를 발견했으며 시신의 상태로 보아 카즈코는 전날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수십 년 된 부부로 카즈코가 뒤를 쫓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꽤 사이가 좋았던 것 같다. 카즈코의 친구에게서 듣기로는 카즈코가 친구와 여행을 간 사이에 나오야는 사망했다고 한다. 집에 돌아오니 방에서 악취가 나서 나오야의 죽음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자료 3. 소리 들어갔나? 들어갔겠지? 아마? 들어가지 않으면 곤란하니까 몇 번에 나눠서 녹음합니다. 저는 지금 어느 집 현관 앞에 서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제가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이 음성을 녹음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 대학에 다닌 남학생입니다. 일단 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마나카입니다. 희귀한 성은 아니지만 여기서 무슨 사고가 나면 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말해두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저는 어떤 사건을 수상하게 여기고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유명해졌으니 아시겠지만 요시다 나츠 나미의 행방불명 사건. 유괴인지 미아인지 알 수 없지만 순식간에 사라진 사건입니다. 실종된 날이 5월 4일이었고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집에 살고 있던 남자가 5월 6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고 부인이 친구와 여행하고 있는 동안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행방불명 사건은 이 산에서 내려간 곳에 있는 공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실종된 이틀 뒤 이 집 주인이 죽었고 그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부인도 2달 뒤에 자살했습니다. 딱히 확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쩐지 제가 수상하게 생각하고 와본 것 뿐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은 왜 행방불명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근 주민들이 모두 행방불명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다 노인분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산에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집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죽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고 매물인데 이미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에 가서 열쇠를 빌려와서 이 집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문자에 옮겨 적으면 누락이 있을 것 같아서 모든 것을 녹음기에 녹음하기로 하고 지금에 이릅니다. 그럼 한번 끊겠습니다. 아까 말한 거 잘 녹음되어 있어서 안심입니다. 순서라든가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너무 길게 현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녹음하고 싶습니다. 그럼 자물쇠 열어보겠습니다. 이 집은 2층짜리 서양식 집이고 크기는 작습니다. 열쇠도 세련된 느낌이네요. 좀 낡긴 했지만요. 열었어요. 와, 현관 이쁘네요.
현관 바닥은 대리석 같아요. 여기서부터 복도가 조금 이어지고 저쪽에 거실이 보이네요. 이 집은 흰색을 기조로 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가져온 슬리퍼를 신겠습니다. 복도 오른쪽과 왼쪽에 문이 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창문이 있긴 한데 밖엔 나무가 우거져 있어 어두컴컴하네요. 특별한 물건은 없습니다. 왼쪽도 볼게요. 이쪽도 역시 창문이 있는데 어둡네요. 오른쪽 방보다 조금 좁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건 그렇고 왠지 너무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위화감이라고 할까요? 멋지다기보다는 하얀색으로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집 냄새도 그렇거든요. 나무 냄새도 나지 않고 방향제 같은 냄새가, 뭔가 숨기는 듯한 냄새가 나고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밝아요. 뭐 사는 것도 아니고 다음으로 갑시다. 왼쪽에 문이 있어요. 열어볼게요. 화장실이네요. 이 공간을 아까 방에서 빼서 좁았나봐요. 거실로 나왔어요. 오른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테이블이 있네요. 거실이라기보다는 식당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는데 여기서 마당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왠지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방안이 밝습니다. 불도 켜져 있지 않아요. 벽이 하얗기 때문에? 왼편에 2개의 문이 있는데 우선 마당 쪽을 봅시다. 계단이군요. 여긴 나중에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문은 미끄러진 타입의 문입니다. 화장실과 욕실 문이 있네요. 일단 욕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여기도 예쁘다. 아니, 멋진 집이긴 한데 왠지 섬뜩한 것 같아요. 우선 1층은 끝났으니 끊겠습니다. 다음에는 2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것도 제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왠지 설레네요. 이걸로 저도 행방불명이 되어 녹음기를 주운 사람이 이 음성을 들으면 흥분하겠군요. 그런 이야기는 제쳐두고 2층으로 가겠습니다. 계단도 멋있는데 좀 가파르네요. 아이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좀 삐걱거리네. 네, 2층에 도착했습니다. 뭔가 신기한 구조예요. 올라가면 정면에 2개의 문이 있습니다. 계단이 아닌 왼쪽 공간은 일본식 방 같아요. 미닫이가 있습니다. 먼저 미닫이 방을 보도록 하죠. 꽤 쉽게 열립니다. 조금 오래된 건물 같지만 어디에서도 열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내부는 리모델링한 걸까요? 아주 평범한 일본식 방이네요. 조금 넓습니다. 창문으로는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밝은 인상의 방이네요. 잠깐, 여기만 지금까지의 방과 다른 느낌이 듭니다. 자연스럽다고나 할까요? 벽장이 있어요. 안을 확인합시다.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벽장입니다. 특별한 물건 없으니 넘어가죠. 다음에는 이 방 맞은편을 보겠습니다. 이 방에도 창문이 있는데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네요. 옷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열어봅시다.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방 특별한 것은 없지만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옆방 보겠습니다. 이 방에도 창문이 있네요.
빛도 제대로 들어오고 옷장도 있네요. 일단 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역시 아까 일본식 방 말고 다른 방은 묘한 느낌이 듭니다. 모든 방을 다 봤는데 아무 이변도 변한 것도 없습니다. 역시 결국은 이런 거죠. 그럼 끊겠습니다. 모든 방을 다 둘러봤지만 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쉽기 때문에 잠시 녹음한 채 어슬렁거립니다. 아까 끊고 녹음 안 하고 1층으로 내려와서 지금은 1층 계단 앞이네요. 어? 무슨 소리지? 제가 아니에요. 이거 아래쪽에서 들려온 것 같은 느낌이. 울렸다. 역시 밑에서네. 녹음됐죠? 뭐지? 이거다. 잘 보이진 않지만 마룻바닥에 네모난 홈이 파인 곳이 있는데 여기 밑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요. 비밀의 방? 열 수 있을까요? 시도해보겠습니다. 안 열리네. 아파. 빠졌습니다. 딱 네모나게 빠졌어요. 밑에 더 썩은 나무 같은 게 있네요. 이것도 문이었던 것 같은데 흐물흐물해서 빠졌습니다. 근데 꽤 가까이서 떨어진 소리가 났네요. 계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퀴퀴한 냄새가 나요. 낡은 집 같은. 마루미 수납장은 아닌 것 같네요. 이런 걸 기대하고 손전등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안을 비춰볼게요. 찾았다. 그럼 비출게요. 계단이다. 기대하면서도 반은 그냥 마루미 수납장일 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설마 이런 일이. 들어가 볼까요? 일단 계단나무가 썩지 않았는지만 확인할게요. 썩으면 위험하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응? 아까 썩어서 떨어진 나무가 있는데 계단은 튼튼하네요. 마치 여기만 신축 같아요. 삐걱거리는 기색도 전혀 없어요. 이건 내려가 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기대하고 왔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까 무섭네요. 두 번째 계단도 신중하게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가 맨 아래인가 보네요. 위보다 훨씬 곰팡이 냄새가 나고 먼지가 많아요. 바닥은 다다미? 왠지 부드러워서 기분이 나쁘네요. 썩은 것 같습니다. 우선 주위를 비추고는 있지만 먼지가 날리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좀 벽 근처 같은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건 전기 스위치인가요? 불이 들어왔어요. 뭐죠 여기? 천장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이런 게 짐승한테 휩쓸린 것처럼 너덜너덜해요. 바닥에는 굉장히 복고풍 느낌의 인형 같은 게 흩어져 있어요. 슈퍼 전단지나 여자 사진의 가슴 부분만을 오려낸 것이라든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방은 일본식 방입니다. 천장에 둥글고 납작한 전등이 켜져 있고 콩알전구로 어두컴컴하게 방을 비추고 있습니다. 마침 방 한가운데쯤 탁상이 놓여 있습니다. 벽지나 바닥은 전체적으로 너덜너덜하고 바닥에 흩어진 물건은 모두 탁상보다 건너편에 있군요.
그래서 저는 불을 켤 때까지 몰랐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아까 말하는 걸 깜빡한 것 같은데 인형도 전부 외설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있어서 저도 남자인데 이런 짓을 하는 놈이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느끼는지도 모르지만 무엇보다 그저 추잡하게 흩어져 있는 방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형의 옷이 전부 빨갛고 멀리서 보니 피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곰팡이 냄새도 지독하고. 일단 탁상 근처까지 가겠습니다. 탁상에 여성 누드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하늘색 배경에 30대 정도의 여성이 벌거벗은 채 맥주를 마시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탁상 위에는 이것저것 흩어져 있고, 뭔가 바닥이 젖어 있는 곳이 있네요. 별로 여기를 지나가고 싶지 않지만 신경에 쓰이기 때문에 인형들을 밟지 않도록 가볼게요. 여기도 아까 마룻바닥처럼 네모난 흠이 있네요. 이건 금방 빠질 것 같아요. 빠졌다. 뭔가요, 이 냄새? 기분 나빠요. 굉장한 악취예요. 여기 어두컴컴한 불빛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전등으로 비추겠습니다. 잠깐, 이거 뼈? 썩어서 엉망진창이고 머리카락도 잔뜩. 이제 기분이 나빠서 돌아왔습니다. 저런 거 어떤 냄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나빠서. 혹시 가끔 느꼈던 뭔가를 숨긴 듯한 방향제 냄새는 옷도 머리도 그 역겨운 냄새가 이제 못하겠어요. 돌아가겠습니다. 왜? 자료 4. 예전에 MC의 어느 산에는 세욕에 빠져 여자를 잡아먹은 남자가 있었다. 일도 하지 않고 돈도 없어 살기 위해 품은 여자뿐만 아니라 아이와 남자도 잡아먹었다. 그리고 산에 접근하는 자를 모두 잡아먹어버리는 그 남자는 도깨비라고 불리게 된다. 남자가 죽고 나서도 산에 접근한 사람이 모두 없어져 버린 것이다. 남자는 도깨비가 되어 죽어서도 여전히 사람을 데려가고 있었다. 이를 눈치챈 일부 사람들은 남자를 신으로 산에 모시려고 했다. 사실은 도깨비를 가두려고 했던 것이다. 산에 흙 안에 일본 식빵을 만들었다. 원래 집에 있던 것을 모두 거기에 넣고 도깨비를 유인하기 위해 마을에 온 6명의 부녀자를 방에 가두었다. 그리고 그 위에 신사를 짓고 겉으로는 도깨비를 모시고 진정시키고 있다고 한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산에 가까워져도 잡히는 자는 없어졌다. 도깨비를 기억하고 있던 몇 안 되는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이미 썩은 신사를 부수고 그곳에 집을 짓게 했다. 그곳에 사람이 살면 희생되는 것은 그 집 주인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십 년 뒤 소녀가 사라졌다.